그럼 사회자분께 마이크를 드리고 오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구로여성의 대표 이금미입니다. 오늘 가장 추운 날이죠. 네, 아침부터 저도 일찍 좀 거리를 나섰는데요. 너무 춥더라고요. 네, 오늘 추운 날 또 한 3개월 전에 가장 더운 날 저희가 구로구에 어르신, 아동, 청소년 교통비 지원 운동본부 발족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던 때가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토론자로도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운동본부 발족을 시작으로 구로도 무상교통 체계 시작해보자 그런 의미를 좀 다졌던 때가 떠오릅니다. 한 3, 4개월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본격 구로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무상교통 체계를 이룬 지역이 어디죠? 네, 화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순서가 바로 경기도에서 무상교통 체계를 가장 먼저 이루었고 보니까 청소년부터 실제 지원이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돼서 어르신들까지 확대했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가장 크게 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운 아마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도 사례를 가장 먼저 들어볼 건데 좋죠? 네, 우리 큰 박수로 전 화성시 정책보좌관 김태식 보좌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취향은 같이 이렇게 앉아서 그냥 마이크 없이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주셨으니까 토달지 않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자꾸 이러면 막 성동하고 싶고 있는데 발표해야 되잖아요.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021년에 그러니까 4, 5년 전에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정도 관심과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정도 고민들은 다 하실 것 같은데요. 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정책 혹은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비용에 있어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책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또 그것이 이제 이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추진하는 것은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그런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좀 시민의 힘 또는 민중의 어떤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최근에 이분은 최근은 아니지만 어떤 분을 포함해서 한 2명의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스웨덴의 울루프 팔메고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런 정치 축제로 더 많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단체장 분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도 이렇게 정치 축제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뭐 제주 같은데 휴양지에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치인들이 발언하면 같이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은 그분들이 그런 뭐 보좌관이든 비서관이든 우리 같이 또 직원분들이든 다 같이 와서 가족들도 함께 와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놀고 그러면 좋겠다 하는데 그분들이 결국 나중에 끝까지 술자리 할 때 밖에 보좌관들은 서 있었죠. 그래서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 정말로 소통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뜻을 모으는 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목이나 그 모양만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좀 정신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누구죠? 만다리. 다들 막
좋아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이 부분에 특징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참여한 이 유권자들, 자원봉사로 또 지지자로 사실은 뭐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냥 열성 지지자가 결국 참여자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그 지지하는 마음에서 사실 거리로 또는 사무실로 나올 때까지 굉장히 뭐 저항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SNS나 이런 데서 자기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커밍아웃,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해, 나는 이런 정책을 지지해 하고 밝히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그 힘은 무엇인가 했었고요. 그 힘들이 한번 오랜만에 그래도 가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짜릿하게 또는 가슴 뛰게 나오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아시나요? 그래서 그 뉴욕에도 우리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게 집값이 문제가 되어서 특히 공공에서 임대하는 그런 주택의 그 집값을 동결시키겠다, 임대료를 동결시키겠다 해가지고 겨울바다에 뛰어들고 나오면서 이 프리즈, 이 얼었다, 그리고 집값도 동결시키겠다, 얼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정책과 함께 무상교통을 뉴욕이 굉장히 그 비싼 버스 뭐 한번 출퇴근하려면 우리 돈으로 뭐 거의 한 10,000원씩 드는 한 4,000~5,000원씩 하니까요. 왔다 왕복에 10,000원씩 드는 그것을 이제 서민들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것도 무상교통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고요. 어쨌든 이러한 이 요구와 힘들이 있었고요. 저희 화성시에서는 그때 이런 4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냥 단순 뭐랄까요, 이 공짜로 차 태워주는 것, 이 정도 의미라기보다는 의미를 훨씬 더 넘어서 그래서 여기도 계시지만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이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 사람들이 교통비로 쓸 돈 그런 비용들을 오히려 다른 문화비나 또는 자기의 생활을 하면서 어쨌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보편적인 이동권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 특히 중요한 게 대중교통을 지원하는 것은 야 누구에게나 이렇게 퍼주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사회적인 공공의 뭐랄까요, 그런 혜택을 많이 누려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것이 이 어떤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있고 사회적인 복지의 효과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상교통 공짜 버스 사실은 이게 뭐 좀 한자로 쓰면 좀 있어 보이고 공짜 그러니까 이 언어에 이렇게 논쟁으로 가는 건 제 영역이 아니어서 이것은 좀 넘기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공짜 버스다 그냥 태워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에 속에 드는 감정,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생각은 뭐냐면 이 어떤 도시의 미래의 비전이나 또는 행정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뿌리고 좋아하니까 나눠주고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 또는 그 집단의 이익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포퓰리즘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 비판이 되게 많았습니다. 처음 그 정책을 내놨을 때 그런 퍼주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물론 나중에 재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해놓고 나중에 그린 뉴딜이 그때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상당히 뭐랄까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었는데 그때 같이 연결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을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도시, 우리 지역을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무상교통이 역시 그 한 축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대 목표 중에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그 기대했던 성과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조금 그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게, 이게 사실은 저희 때는 막 포럼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솔직히 좀 남는 돈 다 쏟아붓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다음 시장님이 오면서 이 정책은 지속이 됩니다. 이 예산도 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막 부각하는 토론회라든가 이 논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이후에 여기저기 그 무상교통의 이 실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결과였는지를, 사실 이게 좀 자원이 들어가야 이게 좀, 여기는 안 계실 수 있습니다만 이제 학자분들도 정리를 하고 다시 자료도 취합하고 뭐 설문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것을 먼저 선진적으로 실험했던 또 시도했던 그런 도시에서 확실하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20%, 뭐 30% 이 정도까지,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데요. 버스의 무상교통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것은 평소 걸어 다니다가 버스를 타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자동차를 타다가 지금 이게 잘 돼 있으니까 자동차를 두고 버스를 타는 경우, 이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화성은 워낙 대중교통이 좀 힘들어요. 여기서 저기 가는데 자전거로 타고 가는 자전거가 한 20분 걸리는데 버스 타면 40분 걸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한다고 해서 막 폭발적으로 지금 혹은 막 많은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표로도 나오다시피 이것이 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것, 이용자가 증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도 그때 좀 설문으로 물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무상교통 전과 후에 이 아동, 청소년, 어르신 이 부분들이 저렇게 더 많이 이용하게 됐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4대 목표 중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통비가 한 40% 정도 감소된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전에 어르신의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 쓰다가 한 2만 원 중반 정도 그렇게 쓴다 월. 그다음에 이제 이 청소년도 한 반 정도가 이제 감소하게 되는 거죠. 지원을 받으니까요. 네, 그 정도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쓰셨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더니 그 전에 쓰던 것보다 한 42% 정도 지출이 늘었다. 뭐 책도 사보고, 뭐 사람들하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이런 활동을 하시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편적 이동권이라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분명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비도 사실 뭐 최저생계에 비해서 볼 때 4, 5만 원 이렇게 그냥 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들을 좀 줄이다가 이것이 무상으로 됐을 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첫째는 물어봤습니다. 아동, 청소년, 어르신들에게 물어봐서 삶의 질이 개선되냐,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효과, 다른 데의 경제적 파급, 이 부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그냥 좀 설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어쨌든 좀 그런 경향이 있구나 정도의
목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또 뭐 우리 구에서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 이것을 이제 한때 여러 가지 그 동인들 있잖아요. 이걸 움직이는 움직이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그 정책 결정권자의 경우에는 이걸 하면 사람들이 더 호응하고 더 참여하게 된다. 이런 효과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 무상교통 수혜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효과도 그 아동 청소년의 80%, 어르신의 70% 정도가 이런 무상교통을 하는 씨가 잘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행정을 잘하는 것과 표가 나오는 건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칭찬은 받았었습니다. 예, 확실히 이렇게 제가 여기 앉아서 얘기했으면 좀 웃으셨을 텐데 이렇게 멀리 떨어지니까 별로 재미없죠. 그리고 제가 진짜 아까 궁금했는데요. 윤혜림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님이죠. 학교를 지으신 거예요? 저 학교를 지은 줄 알고 이사장님 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오해했죠? 예. 어쨌든 학교 선택을 잘해서 각광 받으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부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효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꼭 파급 꼭 거기서 따라 배웠는지 전파됐는지 전염 감염됐는지 이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어쨌든 화성시의 경우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신안군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거기는 어르신 지원을 하면 거의 국민의 한 80% 정도 혜택을 받아요. 네, 대부분 어르신이니까. 그래서 그런 도시였는데 어쨌든 그리고 사실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버스 한 몇 대 돌리면 되는 거였거든요. 거기는. 근데 어쨌든 신안에서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자신감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토니아죠.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발트 저쪽 옛날에 거의 스웨덴이랑 붙어 있는 그 예전엔 소비에트 연방이었던 그 발트 3국 중에 에스토니아 거기에 탈린이라는 도시에서 완전 전면적인 무상교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감을 많이 줬죠. 아마 저희 이런 움직임이 이 만단이에게도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여기 이 분들이 또 그 뉴욕의 실험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또한 영감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안성시도 시행했었고 분산시 무상교통, 전주시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또 여기 주체가 김부장 씨 뭐죠? 하나 더 드리는 센스. 강력한 또 운동을 하셨고 경기도에서도 교통비를 지원을 합니다. 이게 무상교통의 범주로 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청소년, 어르신, 임산부 뭐 등등의 교통비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 카드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러니까 시행된 정책들, 실험들이 이후에 좀 거스르지 못하게 되는 힘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분이잖아요. 좀 추가된 거죠. 아무도 한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잡한 절차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좀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요. 이 뒷얘기 어떻게 복지부를 설득했고 어떻게 또 어떤 분들이 방해했고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는데 오늘 이거는 간단히 그래서 이게 그냥 카드를 줘서 그냥 계산하게 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쓴 거를 낼 때 바우처 이렇게
후 지원해주는, 후 정산해주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좀 불편하다. 예. 근데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광범위하게 실현이 되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두 번째 당연히 이제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되죠. 지금 맘단위는 거의 1년에 1조, 우리로 따지면 한화로 한 1조 원 정도를 쏟아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당선을 도왔던 유육시 주지사도 당선되자마자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서 반대를 비판했죠. 아무튼 그거는 계속된 실험일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사고의 프레임이랄까요? 사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많이 누리시는 분들조차 야 그렇게 돈 쓰면 안 되지 않아? 야 시에 무슨 우리 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펑펑 나눠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우리 당연한 권리야. 우리가 이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권장받아야 할 시에서 뭐랄까요 지지하고 지원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다라는 부분들이 좀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초과했습니다. 예상으로 이따가 토론할 때 좀 더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성시 정책부장 김태식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죠. 다 담을 수가 없고 궁금한 사항들도 저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후 토론으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먼저 쭉 들은 이후에 이후 토론을 이어가는 진행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홍보물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기후 위기 시대를 절감하는 올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폭염, 폭우, 또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 그래서 전 국민들이 또 지구적으로도 기후에 대한 대응 정말 심각하다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 주제 중에 하나도 기후 위기 시대에 대중교통 체계를 이루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그런 주요한 화두를 중심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교통비 지원 구로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공공교통 네트워크 정책위원 전현우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전현우입니다. 오늘 아침에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발음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은 아니고요. 그냥 그 같이 위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써 있는 거는 소속돼 있는데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이쪽은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많이 가는 데거든요.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유명한 고도예요. 한국. 이 카카오맵이잖아요. 인터페이스가 눌러야 나오는 거네. 잠깐. 보면 여기 홍룡사지입니다. 여기가 기둥이 64개 있고 부층 목탑을 세웠다는 거기고요. 6m짜리 부처님을 세웠다는 거기죠. 면적을 재보니까 이제 한 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0,000평이고 평수라면 이게 한 200에서 150 정도 되겠죠. 이게 200m. 근데 바로 옆에 이렇게 거의 똑같은 면적의 주차장이 있는 거예요. 몇 대 들어가지도 않아요. 세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주차장 한 면이 30제곱미터 주차장 한 대 될 때 30제곱미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만이니까 3,000대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네. 다 세 보니까 그냥 예전에 세봐가지고 한 200~300명 정도 될 겁니다. 버스 이쪽에 버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이제 출입로도 넓고 널찍널찍하게 여기 버스 많이 오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몇 년이야 이게 몇 년에 세웠더라? 6세기에 처음 해가지고 8세기에 다 지었나 그랬잖아요. 그 옆에다가 우리는 지금 이걸 딱 주차장을 짓고 우리는 21세기는 이런 시대라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다 밀었다고 아무튼 이렇게 둔 거는 사실 이제 마을들이 조금씩 다 있었단 말이죠. 논이고 하니까 다 사가지고 이제 보존하려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천년 뒤에 사람들한테도 이제 다 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거기다가 딱 박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야 하면서 이제 하필 또 여기 기차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안 다녀.
21년에 없어져가지고 대중교통 따위는 타고 갈 수가 없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랄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아주 그러니까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걸로 주로 강연을 시작을 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이거를 재보면은 숫자로 바꿔가지고 재보면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겼죠. 중간에 튀어나와 있는 게 교통이에요. 요거 이제 선진국 클럽이고 뭔가 여기는 뭐 아니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기에 10억 명이 있고 여기에 나머지 70억 명이 사는 그런 거고요. 인도랑 중국 뭐 기타 등등이 있어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온갖 그 험한 일들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경제 성장의 과실을 누리고 사는 그런 데입니다. 보면은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 같은 거 다 없애고 다 좋아요. 그 이상한 뭐 더티한 사람들 다 저를 보내갖고 줄어들고 뭐 여기도 이제 뭐 가스를 덜 쓰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교통을 안 줄어. 이때는 다 정신 차리고 이제 정신 차렸다기보다 이제 어머 뛰셔라 하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뜨겁다는 걸 아는 그런 시절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을 못 줄이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요. 여기도 사실 교통이 여기보다 2% 더 높더라고요. 이게 171%고 이게 173%입니다. 재보면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차는 내 집 앞에 있어야 되잖아. 차가 북경에 있는 차는 나한테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인천공항이 있어야 이제 나한테 소용이 있지. 저기 뭐 어디야? 아무튼 저기 일본에 있는 공항은 정말 뭐 네트워크의 극히 일부분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 앞에 딱 이게 있어야 되는 거라 가지고 외주화를 못 주는 거죠. 이제 그 탄소 같은 쓰레기는 외주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안 되니까 이렇게 남아 있다. 그렇다고 뭐 전기차가 뭐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재보니까 깨알 데이터인데 서울 시내 버스도 여전히 그 전기 버스가 23%밖에 안 되더라고요. 고속버스도 이제 없고 고속버스는 사실상 전기 버스가 없고 아직 한참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동의 위기라는 표현으로 제가 밀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럼 외주화를 주려면 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이건 잘 안 된다. 이동만은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국내로 들어와서 보면 재보니까 이거 뭐 다 아시는 이름들이죠. 여기 재보니 이건 뭐 그냥 어떤 값들을 제가 생활 관련 배출량이라고 집계를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값인 거고 재봤을 때 이게 전체 총량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란 거.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집에서 떼는 보일러고요. 여기는 상업공공이라는 거는 바로 이런 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이나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조명이니 뭐 에스컬레이터니 이런 것들 다 긁어 모아갖고 재봤을 때 생활 관련 배출량과 관련성이 어느 정도 돼요. 가파르면 이 Y축이 X축을 훨씬 더 잘 설명한다. 그거고 또 쫙 모여 있으면 훨씬 더 이 곡선이 설명력이 높다 이런 건데 보면은 이제 이 중에 육상 도로가 아주 뭐 그냥 절반 정도로 설명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제일 높아. 이게 뭐냐면 이 평균선으로 수렴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맞지? 이 0.75 여기 0.1도 안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스보일러는 누구나 다 떼는데 자동차는 이 도시의 구조와 그 도시의 어떤 생활 상황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뭐랄까 그 결과물이고 상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게 파란색으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이죠. 전체 통행량이 10개가 있으면 7통행은 자동차다. 자동차. 어디를 가든 이제 그렇지. 이 중에서 집에 차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오,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 공무원분이면 이제 통문머리가 짧아가지고 없으신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신가요? 어쨌든 통문머리가 짧은 게 제일 저도 이제 짧아지니까 진짜 왜 직주 근접 노래를 부르는지 다들 이해를 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4대 6 정도로 평가를 하는 상태죠. 이마저도 사실은 근데 이것도 사실 뒤쪽이 있는데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개선이 되더라고요.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게 지금 파란 게 지금 현재 상태고요. 이게 인구 밀도고 이게 죄송합니다. 인구 밀도 그리고
이제 사람당 자동차 타는 양. 그리고 이거 이 정도로 이제 완만한 수준인데 이거보다 확 떨어뜨려야 되는 그래야 그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인 수준으로 나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런 상태니까 이제 없앨 수는 없는데 그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가 좀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이런 전기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기를 막 깐다 그래도 이 정도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지금처럼 타려 그러면은 제주도 면적만큼의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반이라도 줄여보자라고 계산한 게 여기 좀 빨간 거거든요. 반으로 줄이려면 근데 이제 여기 군이나 뭐 그 남부지방의 군이나 뭐 신안 이런 데면 좀 거의 못 줄여. 그러면 이제 서울이면 서울에서 좀 더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서울 아니겠습니까? 여기죠. 여기가 뭐 부천일 거고 이거 팍 떨어뜨려갖고 4배예요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고. 그 정도는 해야 이제 좀 제주도만한 면적에서 제주도 반 정도의 면적으로 줄어든다. 이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깜깜한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빈부격차가 제일 잘 드러나는 수단이 이제 자동차였다는 거예요. 이 본스는 이거 거의 뭐 차이가 안 보이죠. 이건 대중교통 녹색 기둥은 KTX 택시를 끊고 다니든 뭐 모범 택시를 맨날 타든 뭐 차이가 없어. 근데 이제 자동차는 몇 배야? 제가 36배인가 그랬어요. 이 자동차 사는데 됐던 거는요. 근데 이제 뭐랄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 물가는 우리 버스료는 이제 20년 전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거고요. 요게 시내버스죠? 시외버스가 여기 보라색이고 시내버스가 있고. 근데 도로 통행료는 오히려 이제 몇 년 전보다 줄었네요. 추석에 깎아주고 설날에 깎아주고 명절이니까 우리 차를 몰아야 합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거죠. 주차료도 이제 이렇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막 떠들었네요. 그러니까 신나게 살려면은 이 자동차를 사야 된다는 그 압력 이게 뭐랄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이런 생활 공간이 이렇게 자동차 흉내를 속에 확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요거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멋있는 말이고 그래도 이쪽은 멋있는 말 이게 욕이지 사실. 왜 이런 거 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진짜 저렇게 돈 벌면 벌수록 36배의 돈을 쏟아부어 10배 돈을 벌면은 한 10배도 아니다. 한 대여섯 배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제일 돈 못 버는 층 10% 하위 10%랑 상위 10%랑 그 소득 차이가 대여섯 배 정도 나는데 돈은 그 소득보다 훨씬 더 큰 10배까지가 되지. 아무튼 대여섯 배 정도 되는 돈을 팍 쓰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제 못 사는 것 쌍놈들 보기 싫어서 이렇게 자기 차를 모는 그런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 자동차 문화가 딱 그래 진짜. 다 이제 옆에 서팅 딱 치고 그렇게 되면 진짜 밤에는 누가 타 있는지 뭐 그냥 진짜 자율주행이 완전히 돼가지고 안에 자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 이제 사람이 먼저 피해야 되는지 뭐 저 차가 뭐 나한테 돌진해 올지 뭐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굳이 뭐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럼 다 안 나가니까 운동도 안 하고 사는 집으로 이렇게 혈압을 오르면서 다들 이제 대사성 질환의 길로 가는 거. 이른바 제 책 같이 쓴 인간이 양반이 이제 가속노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속노화로 가는 그런 질주를 하고 있다고 다 같이 저랬다고 그런 느낌의 그런 데이터를 딱 뽑아보면서 그런 느낌이 아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교통비 지원이라는 교통비 지원이라는 그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QR 찍어보면 이제 들어가십니다. 원 글들이요. 여기 보면 이제 유류비 지원. 요거는 이제 뭐 사람 아무튼 노동자 필자 굳이 이름을 너무 써 있네요. 자동차 저기 고등학생분 와 있으니까 면허 따실 계획 있으신가요? 면허는 저는 없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제 그거는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교통부
교통비 지원을 한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면 자동차는 뭐 절실한 상황이 생기죠. 생기겠죠. 당연히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집 뒤떨어지는 장면이 당연히 보일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운전 면허비를 지원해 달라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냥 뭐 알아서 하면 되니까 산업단지 쪽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가 그래도 대중교통이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서울 다음으로 좋은 데라고 할 수 있는데 대중교통. 여기도 이제 유비라고 이렇게 명시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말을 잘 써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리고 또 그때 유가 안정 말씀드리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유류세가 자동차 운행 단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붙는 부분인데 그 휘발유 원래는 529원이 붙어야 되거든요. 529원에서 20%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이제 유가가 팍 치솟으니까 안 되겠다. 유류비를 지원해줘야 된다. 30% 깎아주고 그래도 이제 좀 진정이 되니까 20% 깎아주는 걸로 좀 완화시켰는데 그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유가 안정을 요게 유가 수준이고 그 유가 안정을 보존해 주니까 야 자동차를 몰아도 옛날처럼 소득은 계속 조금씩 오르니까 또는 부유층은 돈을 더 버니까 자동차 주행거리 서서히 오르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교통비 지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지금은 교통비 지원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이걸로 해석되는 거예요. 기름값 깎아줘라. 결국 제일 큰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5조 원이에요. 5조 원. 깎아주느냐. 5조 원을 사실 대중교통이 하면은 뭐 버스 산업이 매출이 기억이 안 나. 거의 시내버스 산업 전체 매출이랑 비슷할 겁니다. 전국 5조 원. 물론 이제 이거를 그냥 운영에 써버리고 말 단계 아니어서 전체를 더 망을 더 계획을 하든 간에 어쨌든 이 교통비 지원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한 결과 대중교통을 배는 늘릴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지. 묻자가들 허공에 날아가서 온실가스가 된 거지 그냥.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야. 실제 구체적인 값입니다 이거. 출처가 가계 동향조사라고 있어요. 24년도 값이고 구체적으로 진짜 뽑아보니까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지출이니까 이걸 곱하기 11을 하면은 연 지출이 나오는 거고요. 1년에 1분이 그러니까 오토바이 정도라서 오토바이도 아니다. 자동차 구입에 일부 진짜 옛날 티코 아니면 뭐가 있을까? 다마스 이런 거 사시는 분. 그 트럭 뭐지? 트럭 조그만 거. 라보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지금 인천에 가서 라보 사시는 분들만 살짝 잡히는 거고 이런 데는 유럽의 거시기한 차들을 사는 거고 뜨르르한 차들을 사는 거겠죠. 할부값들. 월 할부가 저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재보면은 이게 위에 두 개 항목을 다 잘라가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위에 악기랑 가정부 부르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악기는 얼마 돈 쓰지도 않으니까 집에 피아노 있는 집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제 자동차가 제일 불평등한 내구재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교통비 지원이라는 말이 자동차 지원이라고 해석이 되면 완전히 이제 베리는 거지. 속된 말도 아니고 이제 선한 방언으로. 그리고 이제 현재 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특히 이제 요새 충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이거는 복잡해 보이는데 크게 바뀐 게 이거였어요. 한미 FTA 때 10여 년 전에 아무튼 노무현 때 시작해서 이명박 때 됐던 것이 그 전에는 이제 91년도 세법에서는 이제 5단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칸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뭔가 했거든요. 지방 정부마다 이 데이터들이 있어요. 2,500cc 이상은 왜 칸이 남아 있을까? 딱 값은 똑같은데 옛날 흔적이더라고요. 옛날 세법의 흔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2,000cc 초과하면은 또 세금 빡빡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FTA 덕에 세율 자체도 떨어지고 아예 이제 그리고 명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렛칩 조항이라고 역방향으로 이제 개편을 못하게 돼 있어갖고 지금 FTA가 거시기 뭐라고 해야 되냐
사실상 무력화됐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은 이걸 못 고치면 사실 한미 FTA 때문에 박힌 그 대못을 못 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맘다니나 뭐 이런 양반들이 진짜 맘다니 대통령이 안 되지 참. 근데 그게 제일 큰 일이네. 예. 아무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차를 끌고 나왔을 때 기름값만 싸면 안 되죠. 도로가 계속 늘어야 되는데 제2차 도로망 계획상으로는 지금은 이제 20년 전에 세웠던 고속도로망 계획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9 곱하기 9 네트워크를 쫙 간다 전국에. 다 됐어요 거의 다. 저기 양구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말고 다 거기다가 이제 아쉽게도 없네 여기 저거는. 그러니까 그 10 곱하기 10에다가 대도시권 순환도로 6개까지 더해가지고 이제 그 10 곱하기 16R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만 계획을 짰는데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 근거 핵심은 혼잡도 지금 정도 차 밀리는 정도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망이 공급돼야 되더라. 이런 에 써놨습니다.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한 2년 뒤에 나온 계획에 보면은 그 온실가스 줄이려면은 자동차 주행거리를 그래도 줄여야 되더라라고 했는데 근데 자동차 주행거리가 줄면은 당연히 차가 덜 막히는데 도로가 필요 없는데 지금은 근데 그래 서로 상황 모순되는 상황인데 도로망 계획을 수정할 생각은 공식적으로 전혀 없고요. 공식적으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저기 도로 측 그 연구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더 좋은 차가 나올 거고 저기 그 중에 있잖아요. 자율주행차가 나와갖고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닐 거고 또 어르신들이 그럼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이제 노인 운전이고 나발이고 없어지는 거니까 더 끌고 나올 것이다. 저 고등학생들도 그냥 집에 돈만 있으면 차 사면 돼요. 자율주행 되면은 내 차가 그냥 딱 나오는 거야. 그럼 더 늘 거다. 이게 도로 연구자들과 도로 당국의 생각이다. 그래갖고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계속 할 거고 아마 뭐 뜻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거 뭐 그거는 니들 생각이에요. 집어쳐 이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한 것도 거의 다 데려가지고. 그러니까 초점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 발표자 핵심은 자동차고 자동차가 왕이 됐는데 자동차의 왕이 된 자동차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공격 포인트들을 저희 잡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하실 만한 게 이제 1인당 자동차 소유 대수 자체가 줄어야 어느 정도 이제 온실가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고요. 보고 할게요. 한 명당 1대가 늘어나면 이제 수송 배출량이 0.2톤. 그러니까 전체 한 명당 수송 배출량이 2톤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10% 정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오고 경기도 데이터로 나오겠다. 그런 식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본 결과는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제도의 어떤 실험적인 결과들 나오고 있으니까 차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런 거죠. 대중교통을 좋게 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좀 더 되는데 사실 자동차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어요. 자동차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자동차세라는 것까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얘기냐면 자동차 없는 사람한테 돈 주자고요. 역시.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근데 서울이 제일 늦어. 뭐냐면 서울이 제일 늦게 될 거라는 이유는 자동차 미소유 성인 비율이 제일 높아갖고 이게 63%잖아요. 요즘 되면은 37%만 차가 있어갖고 자동차세를 한 2배 정도 올려야 이제 자동차세 정도만큼의 혜택을 이제 시민들이 받겠죠. 반면에 이제 제주도 같은데 이런 데는 이제 5명 중에 1명만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이제 5분의 1만 올리면은 이제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금방 안 되지만 5분의 1만 올리면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를 낸 만큼의 이제 혜택이 금방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한 어떤 그렇죠. 이것까지 더해져야만 뭐랄까 교통비 지원이라 승용차 지원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면서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현우 발제자님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무언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따 토론 질문 또 답할 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갔어요. 오늘 주말째 세 번째인데요. 토론 직전에 직접 소개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위원장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구로구 교통비지원 운동본부에서 토론을 이제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그 전까지 어떻게 운동본부를 제안하게 됐었던 배경과 그 다음에 진행 경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몇 개 자치구의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했던 데는 광진구에서 청소년 마을버스비 지원을 했었고요. 안타깝게도 지금 광진구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지원 비용 외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중구에서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교통비 지원을 했었고요. 여기는 참 특이한 거는 택시비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강남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서울에서 어찌보면 가장 잘 사는 강남구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어쨌든 강남구에서 시작을 했었고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아동, 청소년, 어르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고요. 굉장히 커다란 만족도가 있다라는 조사 발표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종로구가 이제 시작을 올해 했는데요. 여긴 특이하게 청년까지도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청년이라 하면 19세부터 35세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로구에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인 교통비를 다른 자치구 수준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사례는 경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지역 화폐로 환급이 되면서 지역 상인들 상권을 살리는데도 또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도 사용하신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K패스라든가 기후동행 카드, 부산과 인천에서 하고 있는 자치구 단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사실 교통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는 커다란 국가적 흐름으로 이미 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구로구에서 한번 대대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구로 주민대회라는 걸 통해서 10가지 주민들의 요구안을 놓고 투표를 통해서 어떤 정책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5위로 선정이 됐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청소년 원탁회의라는 곳에서 2020년도인가요? 한 번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의견이 나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로에서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수궁동에 있는 그 중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은 오류 이동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학을 할 수 없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통학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이 도보가 아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게다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까지 이동하는 것이 힘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동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주민들의 굉장히 좀 분명하고 현실적인 좀 요구가 존재했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9월 2일 날 구로구 교통비 지원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구청에 제안을 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주민 발의의 조례 제정 운동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 작년에 인천 주민조례 발의가 됐었는데요.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구로구도 주민조례 발의를 고민했었지만 실제로 이것을 받는 과정이 쉽진 않고
또 구청에서 주민들이 어렵게 받은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주민 서명에 돌입을 했었고요. 9월 2일 이후로 지금까지 집계된 숫자만 6,000명의 주민분들이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서명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 학부모, 어르신 다양한 계층이 공감한 핵심적인 생활 요구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고 오늘 이제 포럼을 했고요. 이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운동본부 차원에서 구청장님 면담을 처음에 이 서명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로구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장에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구로구라는 이 특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 제안 드렸고요. 그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구로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청소년이나 어르신, 통학하는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 혹은 어르신들 중에서 특정 지역에서 지하철역과 좀 떨어져 있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상 수단을 처음에는 마을버스부터 시작해서 버스라든가 지하철, 택시까지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시나 국가 정책과 연계해서 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아이패스라든가 부산 동백패스 이런 것과 이제 지자체의 카드를 연계를 시켜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별도의 카드 발급을 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000명 지금 주민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정책 질의서라든가 후보별로 이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들을 묻는 질의서를 보내고 이것에 대한 이제 답변 받은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활동들을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과의 좀 협의가 좀 필요한데요. 저는 공동협의체라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 당사자들, 그 다음에 구의원들, 구청 함께해서 전문가들까지 포함해서 구로구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통비 지원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TF팀을 구성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예산 반영인데 당장에 교통비 지원을 하기 전에 연구 용역비라든가 시범 사업할 수 있는 예산 정도를 좀 편성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정기적인 면담인데요. 이 면담에는 좀 그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로구에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구청이 발의할 것이냐 아니면 구의회에서 이걸 발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면담을 통해서 좀 협의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이후 계획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그런 말씀을 만나는 분들마다 좀 드렸어요. 우리가 생활에서 필수적인 걸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이라고 하면 한 100년 혹은 뭐 더 짧게 보면 50년 정도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마을 단위로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식주만 있으면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은 이제 없었는데요.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의식주만 갖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동을 해야 되고요. 통신을 해야 됩니다. 핸드폰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세상이 된다고 하면은 의식주에 덧붙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좀 더 공공의 영역 안으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수단이고요. 통신이고요. 그다음에 돌봄이고요. 이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개인의 몫이나 부담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정부가 어떻게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당장에 내놓지 못하더라도 그 방법을 찾는 노력들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구로구에서는 그 이번에 그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급 조례로 이제 거의 제정된 것들에 대한 예산 배정을 통해서 통과 일보 직전에 있는데요. 이런 보편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구로구에서도 교통비 지원이 서울시에서 어느 구보다도 선도적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후 교통비 지원 구로 운동본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로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떤 과제가 있고 이걸 실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오늘 발표해 주신 공동위원장 최재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쉬지 않고 그냥 이어갈게요. 괜찮죠? 네. 오늘 이제 당사자분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요. 지금 순서는 지정토론입니다. 주요 당사자들이 왜 이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고 또 구로도 꼭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입니다.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어르신 단체에서 한 분 꼭 오셨어야 되는데 서명에 적극 동참해 준 걸로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부모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초등학교 학부모 회장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가야 돼서 열심히 적어놓은 거 읽겠습니다. 저는 천안동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 김미선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아들 하나와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딸 이렇게 셋이 있어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당연히 식비와 학원비 지출이 많아서 늘 부담을 크게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큰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우리 동네에는 고등학교가 없다 보니 추가로 교통비 부담이 더해지게 됩니다. 천안동에서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준비물이 없어지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따뜻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교육에 꼭 필요한 비용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드는 교통비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천안동과 바로 붙어있는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청소년에게 연간 2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만 건너면 바로 있는 광명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을 구로구에서도 하루빨리 도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제는 천안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궁동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여학생들은 집 근처 남녀공학이나 여중이 없어서 오류 이동에 있는 오남중이나 천안중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교통비가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저 역시 구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모두 다 다녔습니다. 천왕역 근처에 살았는데 당시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일반 고등학교는 고척고등학교였습니다. 26년이나 지난 지금 학교 선택의 폭은 조금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동권 보장이라는 거창한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이 도보로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도착해야만 교육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까지 가는 과정 역시 교육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통비 지원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는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면 경제적 격차가 곧바로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이 어디냐에 따라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하느냐에 따라 꿈과 진로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구로구에서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져서 구로의 모든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로구의 따뜻한 관심과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한 엄마의 절실한 목소리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과 함께 구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이 꼭 현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지 떨림이 전해지는데요. 우리 새 아이를 키우시고 또 학교가 특별히 더 거리가 멀어서 교통을 꼭 이용해야 되는 좀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로 옆에 이제 당사자 학생이 있는데
학생을 대표한 학부모님 마음도 이렇게 절박한데 우리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어떠할지 저도 오늘 너무 궁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 예산에 1위 정책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 꼭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또 발표했던 구로의 청소년들인데요. 네, 우리 예림 디자인 고등학교의 무슨 예림이죠? 윤예림 학생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학교도 빼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서 앞분들 발표를 보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도 되고 좀 떨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 청소년의 대표의 어르신, 아동, 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릴 예림디자인고등학교 윤예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한 달에 교통비를 얼마나 사용하시나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동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공통으로 체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는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 교통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매달 지출되는 교통비는 큰 부담입니다. 제가 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1명이 한 달 동안 지출되는 교통비는 약 48,000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5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고요.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의 용돈에 의존해야 하는 청소년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또 제가 정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참석했던 남부교육청 간담회와 구로구 14개 고등학교 전체 회의에서도 가장 지속적으로 나온 요구가 바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교통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교통비 지원은 청소년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로구에는 공원과 도서관, 그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공동청소년 문화의 집을 비롯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시설이 있는데요. 하지만 교통비 부담 때문에 이러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마을버스 교통비가 지연된다면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청소년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이동하며 더 많은 활동과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성장 기회를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모두의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렸지만 이는 결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어르신과 아동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동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니까요. 교통비 지원은 단순히 버스 요금을 얼마 지원하느냐를 넘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두가 더 넓은 세상을 체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원고를 쓰면서도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일인가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 이 정책에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실현된다면 우리 구로구가 이렇게 교통비 지원에 앞장서면 정말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책이 꼭 추진되어서 물론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겠지만 어르신, 아동, 청소년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더 활기찬 구로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도 안 떨고 너무 열심히 잘해주셨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정 토론은 이렇게 해서 주요 발제는 또 발언은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 화성시의 사례부터 해서 또 공공네트워크의 기후위기 대응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른 시선에서 또 열정적으로 말씀 주시긴 했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으시면 질문과 답변에 이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청에서도 우리 정책 보좌관님, 조정관님, 협치조정관. 네, 어디 가셨나요?
가신 거예요? 아니 있어. 협치 조정관. 조정관님, 네, 협치 조정관님은 구청을 대변해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네, 오늘의 이런 말씀들이 아마 여러 차례 다시 전달이 돼서 혹시 말씀을 좀 듣게 구청의 뭐 현재 상황이든 사정이든 듣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이야기 듣는 시간 제가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참여자분들은 네, 구로구의 어르신,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의 절박한 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과 또 방향성을 공감하신 단체분들께서 다 참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희가 9월 2일 날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아주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두 분의 발제자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네, 질문사항이나 또 궁금한 사항 아니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듣고 싶은 내용들 네,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돌리고 싶은데 그럼 좀 부담이죠? 일단 먼저 손을 좀 들어주실까요? 질문이 좀 있으신 분들? 화성 씨 사례를 듣고 싶은데요. 사실 구로구청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고 그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사업도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무상교통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타 지자체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좀 구로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성시가 교통비 지원은 가장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했고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결과적인 효과는 의미가 있었고요. 근데 화성시에서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 정책을 이렇게 과감하게 시행하게 됐는지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지점, 행정 관련한 지점에 대해서. 그 이런 말씀드릴 때 조금 조심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농담으로 저희 시장 이렇게 그 다른 단체장들 경기도 한 30여 분 모이면 늘 하는 얘기야. 야 만수로 왔다 만수로. 그래요. 화성이 우리나라의 그 자립도가 1위예요. 본의 아니게. 네, 그 이유는 뭐 거기 삼성전자 본사 공장이 있고 현대 기아자동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부담금들로 많이 있어서 좀 돈이 많은데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걸 또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 부담이 있었고요. 조금 예를 저희가 그래서 중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원래 200억 정도의 예산을 이제 책정해 놨는데 그 대폭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민생지원금 이렇게 쓰게 되면서 그런 부분은 있었고요. 지금 조금 시사점으로 될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뭐 말씀도 하셨지만 정책적인 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쓸 돈을 쓰지 않고 여기다 쓰는 것들에 그것의 선택이 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좀 뭐 조정관님도 계시겠지만 사실은요 저희가 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특별시의 이 서울시 구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개발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허가권 뭐 등등해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돈을 만들려면 만듭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실제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제 예산부터 이제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예산 가지고 빠진 깨진 독상인가요? 깨진 독에 물 붓기 뭐 이래가지고 낭비하는데 뭐 벌점도 주고 잘하는데 이렇게 가점도 이런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거기가 좀 더 전문화해서 이제 예산들을 컨설팅하는데 이렇게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대체로 그런 어떤 절감을 안 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한 30%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그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뭐 체육센터도 있을 텐데 이상하게요. 시에서 그러니까 저희 이 자치단체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직영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 길게 말씀드려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신기한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5만 원, 뭐 7만 원 내고 수영 다니시잖아요. 그분 한 분한테 1년에 80만 원 정도 예산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적자분을 감안하면 운영비를 나눠서 계산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일찍 끊었다 혹은 연장 해가지고 내가 돈 내고 하는데 뭐 하지만 그런 비용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청소년 문화센터나 뭐 예를 들면 민간 있잖아요. 민간이라고 뭐 20만 원씩 받지 않아요. 똑같이 뭐 5만 원, 7만 원 받는데도 거기는 돈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운영의 묘를 좀 잘 살리거나 필요는 예산들을 좀 삭감하면 충분히 쓸 수는 있다. 그건 단체장의 의지고 좀 어떤 시민 유권자의 압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뭐 구로구의 구체적인 예산값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제 좀 헛다리 짚는 값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승용차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승용차에 가계 지출의 10%를 씁니다. 대중교통이 1%밖에 안 씁니다. 사실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 1%밖에 안 쓰는 데다가 저기 옮겨 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자체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어가지고 돈을 쓸 각오를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개선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구로 주민입니다. 차도 없고요. 그런데 정말 개봉동을 떠나서 여기 온 중에도 굉장히 여기 도착하니까 너무 환경이 너무 막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우리는 거기 좀 산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해서 좀 좋은데 두 번째 여기 설명하신 성함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께 정말로 온난화나 뭐 그런 거에서 아까 간단하게 들었는데 정말 윤혜림 학생이 말했듯이 정말 승용차나 뭐 이거 요일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격일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환경 오염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환경 오염이 덜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괜찮습니다. 그 원래 이렇게 교통이라는 게 모든 걸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 여전히 97%의 차가 석유로 떼죠. 그 석유가 어디서 오느냐? 중동 사람들 죽이고 갖고 오는 거죠.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렇죠. 그런 국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있는 거고요. 진짜로 자동차를 내연기관 계속 쓴다는 거에서는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젠 대중교통으로 가자,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가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사람 전현우입니다. 이름 못 외우신 것 같아서 전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량을 가지고 이제 숫자를 좋아해가지고 수학 잘하지도 못하는데 숫자를 하면은 그래도 이제 좀 뭐랄까 원실 효과나 이런 것도 다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구가 너무 뜨거워졌다 이것도 다 숫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연기관차를 끌었을 때 1km 갈 때 드는 에너지보다 기차로 갈 때 전철로 갈 때 드는 에너지는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전철이잖아요. 전기로 가고 내연기관으로 가고 그 엔진 차이가 있어요. 엔진 차이에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꿨을 때도 근데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게 또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한 몫에 모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보셨던 그 주차장처럼 그게 한 뭐 10평 가까이 벗거든요. 주차장 한 명이. 차 한 대 되려면은 10평 정도의 건축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차 자체의 면적만 해도 제가 여기 있으면 요거보다 훨씬 더 클 거 아니야. 2m에 5m 정도 되니까 10제곱미터 3평
4평 정도 차 안에다가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저처럼 그냥 저 혼자 앉아 있으면은 뭐야 이거 0.3평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공간 자체를 효과적으로 쓴다는 점 때문에 이제 에너지 양이 적게 드는 거고, 그거 덕에 이제 뭐랄까 다른 여러 화생 효과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역전 앞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그 배달 음식들 시켰고,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그 얼굴에 지나가면서 얼굴에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너무 길어지는군요. 죄송합니다.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회를 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부딪혀서 좀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 부대끼면서 살아야 서로에게 관심도 가고 그러지. 저기 썬팅한 차에 뭐 진짜 자율주행인지 뭐 저기 국정원 감시 장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보다야 그 좀 냄새나는 사람이 차라리 낫지. 이런 정도의 감각이에요. 대중교통 감각이. 네. 저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질문의 초점과 내용으로 또 이렇게 풀어서 해설을 좀 해주셔가지고요.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정말 귀한 시간 내서 함께 오신 각 단체 대표님들도 좀 많이 참여하고 계셔요. 그간 많은 노력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포럼까지 달려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구로구청과의 만남과 오늘의 결실을 주민들과 함께 꼭 이걸 실현해내자. 진짜 필요하다. 이런 뜻을 6,000명, 원래 5,000명도 목표였는데 네, 6,000명 서명까지 좀 받은 상황이에요. 그러고 곳곳에서 네, 정말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조속히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고 계시는데, 또 함께 처음부터 동참하셨던 우리 대표님부터 여쭤로 우리 저희는 그냥 인간 중심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주민분이 기후위기가 되게 심각해졌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기후위기에 탄소 감축을 하는 건 정부가 제도를 확 바꿔서 하는 한 방에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개인으로 실천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먹거리 중에 채식과 그다음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교통. 그래서 저기 옆에 대표님이 계시지만 이제 저희도 프로 정책으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그런 거 계속 포럼하고 공론장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개인이 메꿀 수밖에 없잖아요. 되게 불합리하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지자체나 정부나 따라와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민분들이 좀 선도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론장이니까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입니다. 네. 저희도 저희 단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건축이나 에너지 소비 다음으로 수송 분야에서의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이 지금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솔직히 뭐 국가 계획에서 이 녹색교통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전현우 정책위원님께서 굉장히 막 열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자동차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단체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을 한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교통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후 위기와 관련된 공공교통 정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런 어르신, 아동, 청소년 교통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에 우리 교통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대중교통이 뭐 환승 꼭 해야지, 구청 가려면 환승도 한번 해야 하고 뭐 도서관 가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어떤 교통 체계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지금 성동구에서 하고 있는 그 공공 셔틀버스, 그게 됐어요. 구청장이 굉장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그래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철 이렇게 어디 공공 관공서를 연결하는 무료 공공 셔틀을 이용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정책도 생겼고요. 또 이런 교통비 지원과 함께 그 자전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뭐 저기 화정시나 이런 데서도 교통비 지원 플러스 이제 그 사실 자전거가 생태교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전거에 대한 어떤 인프라, 자전거 전용 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함께 따라가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도 이제 자전거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구로구에서도 좀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로 세계시민교육단 단장 박지영입니다. 저희는 이제 막상 이제 청소년들하고 많이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교통비 이야기를 이제 청소년한테 하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교통비 지원을 위한 그런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단체가 생겼다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게 실현이 가능하냐고 물어볼 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타구는 있다. 특히 강남구에 있다. 딱 그 얘기를 하면 거기는 강남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적인 게 딱 나타나면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구에서 의지가 있고 주민들이 의식을 할 수 있으면 실현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있다. 너희들이 아직은 비유권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에는 쉽지 않다. 하지만 너희가 미래의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너희가 이걸 필요함을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학생이 이제 고등학생 분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에 이것과 관계가 되는 어르신 오셨지만 청소년은 왔는데 아동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은 아까 학부형님이 오시긴 했는데 막상 아동들이 느끼는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면 이제 리즈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다양한 계층이 와서 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청소년 기관이에요.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 카페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청소년 정책 지방 선거가 있어서 그때 이제 청소년들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청소년들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돌봄이었고 그래서 그 정책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저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때 경험을 해보고 지금 이런 지원이 없던 것들도 새롭게 우리의 목소리 그러니까 당사자성이죠. 그러니까 청소년도 당사자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돌봄할 곳이 복지 대상의 아이들이 먼저이고, 그래서 우리의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오갈 곳이 없어서 막 그랬던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실현할 수 있다는 거를 느껴서 이런 경험들이 당사자로서 우리 청소년 친구고 또 학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함께하면 된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태수 전 정책보좌관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요즘 뭐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현우 연구원님은 이제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종잡을 수 없었는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탄소를 줄이는 이제 대중교통, 교통비를 지원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권고하자. 그리고 기후 위기에 탄소도 줄이자. 그런 이야기 맞을까요? 네. 아니에요. 자동차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예. 자동차를 지금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교통비 지원이라고만 하면은 네. 그 99% 여기 없는 분들은 구로구면 몇 명이요? 40만 명 중에 여기 있는 30명 빼고는 다 전부 다 그 자동차 지원하는 걸 알아들을 것이다. 자동차에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제대로 설계해만 한다. 이것입니다. 네. 교통비 지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얘기를.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거를 할 때 이게 뭐 이제 한마디 더 붙이자면요. 이게 불러 있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면은 뭐랄까 이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세입 문제가 결국 세금 문제가 제일 걸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세월은
그 결국 자동차에 부담을 지우려면은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거는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기름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자동차 보유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 늘리는 그게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뭐 그게 한미 FTA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덩치 큰 비싼 차에 대한 그런 중과세가 그런 것들이 이제 뚫리는 과정이 뚫리는 그런 거시적인 전망까지 돼야 이제 사실은 그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이라는 게 이게 이래요. 예, 금방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지하철 노선 하나는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봐야 그 지지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울리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초중고 아이들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사실은 뭐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학교 공부 1등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경험을 이제 가장 우선시 여기는데 이제 사실 이동권에 대한 그런 배려, 자유 그런 걸 했을 때 저희들도 이제 나오기 전에 청소년들하고 얘기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에는 한강을 계속 그 강남 강북 오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제일 필요하다고 막 꼭 하게 해달라고 이제 얘기했었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부비고 이렇게 살짝 불편함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여유가 없는 친구들이 정말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거든요. 집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바깥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계속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뭔가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동네 놀이터도 있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화성에 갯골 생태공원을 갔다 왔거든요. 아 시흥시구나. 네, 화성에 매항에도 갔다 왔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있거든요. 환경 보존이라는 그런 이유로 있지만 계속 다님으로써 아이들은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지역이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왜냐면 서울 구로만 알고 있었는데 옆 동네 시흥시도 알게 되고 화성시도 알게 되고 좀 더 멀리는 이제 버스를 타고 창녕이라든가 뭐 지리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이동권.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생각했을 땐 그게 얼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에 대한 좀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의견은 정말 그게 필요해요. 라고 하는 아이들이 절실한 그런 의견. 아까 우리 예림 우리 청소년 학생도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지역 연대 활동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최대한 저희 걸어 다녀요. 1시간 안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까 뭐 운동 차원이 있긴 하지만 버스로 갈 거리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긴 한데 양면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양면이 있긴 한데 좀 더 자유로운 이동이 좀 되면 좋겠다라는 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환경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 환경사업 담당하고 있는 최다윤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환경사업 담당하면서 지난번 자전거 포럼도 그렇고 이번에 교통비 지원 관련 포럼도 그렇고 몇 차례 참석을 했었는데요. 저희 기간 주변에 사실 학교랑 거리가 좀 살짝 애매해요. 걸어 다닐 수도 있지만 걷기엔 조금 멀고 그렇다 보니 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청소년 친구들도 있고 자전거를 이용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친구들이 오는데 약간 그렇게 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들을 몇 번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버스도 버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전거는 사실 저희가 자전거를 거치할 공간이 정확하게 나누어지지 않아서 약간 아이들이 그런 걸 세워놓는데도 그렇고 타고 오는데도 그렇고 약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 혼자 생각할 때는 많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포럼에 참석해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하니 사실 조금씩 이런 길이 좀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궁청문에서도 자전거 거치대를 현재 지금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런 교통비 포럼에도 우리 친구가 같이 참석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더 제가 좀 혼자 생각하기에 막막했던 부분들이 선생님들 덕분에 조금 더 튀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 참석해서 너무 보람 있고 앞으로 더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이 되길 기간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움을 얻고 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동생이 2명 있어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교통비를 제 용돈에서 따로 제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부담돼서 저는 따릉이 연간 이용권을 해가지고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등교 때는 잠을 더 자야 돼서 버스를 타고 있고요. 근데 어제도 너무 춥고 장갑도 없는데 이거 따릉이 타고 오르막길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좀 억울한 거예요. 700원이 뭐라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비 사업이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것 같아서 또 기대되고 한편으로선 꼭 이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길어지면 짧게 해야 되니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신가요? 예, 전 주민이고요. 저기 88년부터 여기 인천 저기 까치산 저기 이제 항마을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류동에도 잠깐 살았고, 예. 아무튼 저는 원래 현우님 친구라서 지금 같이 오게 된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마침 오셨길래 예. 저는 좀 뜬구름 잡는 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 독일에서 2022년도에 현우님이 바빠서 얘기를 못 하셨는데 그 9유로 패스라고 15,000원 정도를 내면 전국의 그 모든 지하철, 버스, 시외버스, 무궁화호 기차까지 탈 수 있는 그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가격은 많이 올라서 58유로지만 계속 독일은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저기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서울시 뭐 K패스 국토교통부에 그리고 저기 서울시의 그 기후동행 카드 등등 해가지고 그런 거를 독일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 자,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버스도 잘 안 다니고 농어촌 버스도 잘 안 다니고 안 다니니까 차가 없어서 안 타고 안 타니까 끊기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 다 차 끌고 다니고 이 흐름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아저씨, 뭐 아줌마, 뭐 어른들도 차가 있어도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만들려면 이 흐름을 바꿔야 된다. 이런 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뭐 예산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지금은 뭐 어르신, 아동, 청소년 이런 저기 교통비 지원 이런 작은 것부터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큰 그림은 그냥 뭐 자동차를 굳이 시내에는 차가 있어도 끌고 다니지 않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게 하는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독일은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정부의 세수의 대부분이 재산세예요. 재산세라는 거는 집값이 높을수록 많이 내잖아요. 그럼 재산세 제일 많이 내는 구가 어디겠어요? 그런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이제 보조금 형태로 내려주긴 하는데 이 재산세라는 게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자치구에서 거두면 있잖아요. 50%만 서울시 올려요. 그리고 50%를 나머지 자치구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식인 거예요. 나머지 50% 자치구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60%로 올리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어요. 어디가 반발하겠어요? 강남, 서초, 송파가 반발하겠죠. 근데 여기 또 인구가 많이 살아요. 200만 가까이 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지방세법을 바꾸려면 또 국회 통과가 돼야 되고
세수 확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사실 구로구가 요원한 게 맞아요. 그럼 서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경제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세수 확보에 있어서는 자치구 차원의 노력 플러스 서울시 한마디로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 지방정부의 재원이 좀 확보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재원 관련해서는 두 번째는 그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인데요. 아까 이제 그 천황차 학부장님 말씀하셨는데 당장에 어려우면 통학버스라도 좀 해달라. 통학버스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궁동에서 천왕동까지 혹은 오리이동까지 고가를 넘어가야 돼요. 이 고가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의 통학버스 혹은 지금 신도림에서 순환버스 지금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이용 만족도나 평가를 좀 해보고 구로 을 쪽에서 순환버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하면 구로 갑 쪽에도 순환버스를 좀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교통비 지원을 직접적으로 지금 당장에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대중교통의 이용에 보완할 수 있는 공공에서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보완적으로 시도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큰 그림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푸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뭐 그런 이제 좀 순환버스의 사례들은 여러 자치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도 그걸 당장에 내년에 돌리기 어렵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좀 구로구에서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라도 연구 용역을 좀 하고 주민들의 수요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 그러니까 그런 첫 발을 떼는 것 정도는 구로구에서 전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요거라도 좀 시도해보면 어떻겠냐는 좀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우리 주민 대표님들 또 오늘 토론에 함께 참여해주신 단체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절박한 우리들의 현실부터 해서 정책과 예산 또 수도권에 대한 전망과 비전 또 독일의 사례까지 얘기를 좀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야가 확장된 자리였어요. 그렇지만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과제이자 현실적인 요구예요. 이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바램들이 6,000명이라고 하는 구로구 주민들의 적극적인 힘으로 모아졌고 이건 구로구에 꼭 전달을 할 거고 또 구로구도 그 주민들의 바램과 뜻과 의지를 수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두 번째일 것 같아요. 함께 또 움직이고 또 발로 뛰고 실천하면 바뀌겠죠? 네, 우리 함께 구로를 좀 더 살만나는 구로로 만드는데 다들 애써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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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